알티움 디자이너를 활용한 스키매틱 앤 PCB 아트워크 기초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알티움을 한다는 거는 스키매틱이랑 이제 아트워크를 한다는 건데, 그때 필요한 배경 지식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MD라는 거는 저희가 PCB 뒷판이 있으면은 한쪽 면만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 한쪽 면에서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소자를 말하는 거고, 딥 타입은 저희가 보면은 꽂아야 하는 타입들이 있으니까 그 꽂아야 하는 타입들을 딥 타입 혹은 THT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MD 타입은 그 한 면에만 그 회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따로 비하호를 뚫어야 되고, 딥 타입은 그냥 바로 양면에 연결이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실크 스크린인데, 실크 스크린은 실제로 회로에는 전기적인 영향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소자 PCB 뒷판을 보면은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글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회로에 대한 이 부품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고 전기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이 부분을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고, 이 패드는 이제 실제로 소자가 납땜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패턴하고 직접적으로 여기는 연결이 되겠죠. 보면 얘는 이렇게 비하오라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을 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풋프린트와 패키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PCB를 설계를 하려면은 먼저 회로들을 그려야 되는데, 그때 회로에서의 심볼이 있을 테고, 이 회로의 심볼이 실제 모양이 있을 텐데, 그 실제 모양을 담은 2D 형상을 풋프린트라고 합니다. 이 풋프린트에는 이제 이렇게 소자가 직접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풋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를 둬서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동일한 대칭 모양이다 보니까 어떤 게 1번 핀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가 몇 번 핀인지, 1번 핀이면은 보통 이런 소자는 1, 2, 3, 4, 5, 6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 이렇게 정보를 담기도 합니다. 그거를 설명한 게 이 포함될 수 있는 정보 이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스키매틱 심볼하고 핀 번호하고 이 패드 번호들이 정확하게 이 핀 네임이랑 실제 소자의 기능이랑 완전히 대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나중에 회로 자체가 꼬여서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 부품의 외형 치수와 단자 구조를 정의한 기구적 정보라고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소자마다 이 형상이 있는데 이거를 패키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표준화된 패키지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냥 따로 패키지가 없이 자체적인 부품사마다 정해진 모양이 있는 소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표준 패키지가 있는 거하고 이렇게 표준 패키지가 없는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 아트웍을 진행하게 될 때는 외부 제조사에서 풋프린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풋프린트 정보를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 크기가 있는 코드들은 예를 들어 어떤 소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소자 패키지가 SOT23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랑 동일한 다른 소자를 가져와서 그 풋프린트 정보를 다운받아서 바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외부 부품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데 그 표준화된 패키지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의 크기 수치 같은 게 보통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직접 그려야 합니다. 이제 아트웍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스키매틱을 그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스키매틱을 실제 PC 보드에서 어떻게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그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아트웍이라고 해요. 이 그림에서 근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아트웍에서는 이 3D 모델 자체는 반영을 하진 않고 이쪽에 3D 모델 대신 풋프린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풋프린트로부터 이게 어떤 소자에 연결이 되냐를 직접 라우팅하는 과정을 PCB 아트웍이라고 하고, 이제 이 아트웍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쪽에 패턴이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PCB 보드에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알티움 설명이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야지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생성 단계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해서 진행할게요. 이제 이렇게 알티움을 키면은 일단 저희가 어떤 회로를 만들 건지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 텐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저는 로컬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쪽에 스키매틱 파일은 이제 저희가 회로를 그려야 되니까 그 파일을 말하는 거고, 이 PCB 파일은 저희가 만든 회로를 바탕으로 아트웍을 해야 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 PCB 파일에 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일단 저장을 할게요. 이것도 저장을 해서 같은 위치에 저장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테스트 회로도를 그릴 작업대하고 아트웍을 진행할 PCB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희는 이 회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 부품에 대한 정보를 만들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그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해서 워크스페이스 모델하고 이렇게 파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할 때 파일로 진행했어 가지고 파일 라이브러리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키매틱 라이브러리 하고 PCB 라이브러리를 하면은 이제 패널에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저장할게요. 이렇게 저장이 됐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됐다라면은 이제 처음에 만든 이 PIJ PCB 파일은 이 HS 테스트에 있는데 제대로 저장이 됐다면 원래는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얘네 두 개가 같이 켜지게 되고, 라이브러리도 같이 저장이 돼 있는데 얘도 이거 lib pkg라는 확장자를 누르면은 얘네 두 개가 같이 켜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낼 때는 이거를 전부 압축해서 보내야지 온전히 상대방이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기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소자 불러오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티움에 있거나 제가 만든 소자를 불러오는 단계인데, 알티움에서 주로 그냥 패널 불러오는 곳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있고, 이 다른 기타 정보들 불러오는 건 이 왼쪽 하단에 있으니까 뭔가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오른쪽 하단이나 왼쪽 하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소자 불러오는 단계는 알티움 자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소자들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렇게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얘네들을 누르면은 얘는 제대로 이쪽에 나와 있고, 이게 이쪽이 그냥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저항 같은 패시브 소자들은 더블 클릭을 여기가 바로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여기를 먼저 수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안 보이게 하고 이쪽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지 나중에 작업할 때 BOM 리스트라는 게 안 꼬이게 돼요. 그래서 그냥 패시브 소자 같은 거를 가지고 올 때는 무조건 얘를 보이게 한 다음에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냥 100K라고 하면 100K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티움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거여서 이쪽에 얘네 자체가 기본적으로 풋프린트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2D로는 이렇게 돼 있고 기본 3D 모델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알티움 자체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3D 모델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만든 이 풋프린트만 보이게 돼요. 여기 저항 바로 아래에 이 패턴이 보이죠? 이게 풋프린트예요, 이 저항이. 그래서 일단 그 저항을 가져올 때도 아무거나 막 가져오면 안 되고, 저희가 초기에 2012를 만들 거냐 아니면 3216을 만들 거냐 그런 사용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거나 막 가지고 온 다음에 얘네들을 값을 넣고 그냥 얘네들을 복붙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1608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완전히 꼬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이걸 없는 모델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2012 타입으로 통일할 거다라고 하면은 가져올 때 그냥 2012를 가지고 오면 나중에 수정할 일이 없으니까 처음에 작업을 하기 전에 그거는 확실하게 정해 주신 다음에 해야 돼요. 이렇게 소자를 불러오면 되고, 그 다음엔 회로도 소자 만들기인데 이거는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이거 바탕으로 만들게요. 소자 만드는 거는 일단 이거는 원점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쪽에 마우스를 보면 왼쪽 하단에 마우스의 좌표가 나오는데 꼭 원점으로 만들어 주시고, 원점으로 안 만들게 되면은 이 소자가 회전할 때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쪽에 소자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거를 회전시킬 때 여기 이런 식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원점 기준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회로 심볼은 이쪽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서 선택해서 그릴 수가 있고,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 아니면 이쪽에서 그냥 사각형이나 좀 둥근 사각형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IC 소자를 그릴 거니까 이걸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핀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핀을 배치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 하얀색이 회로의 패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은 이렇게 안쪽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단축키는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회전해요. 얘 핀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소자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데이터 시트 자체에서 이렇게 1번 VIO, INA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 소자 명칭하고 이 핀 번호는 무조건 일치시켜야 돼요. 그냥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여서 이거를 일치시키지 않고 그냥 특히 다이오드 같은 거에서 이런 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일치시켜서 풋프린트 할 때도 다 반영을 해야지 회로에 오류가 없이 잘 반영이 돼요. 이게 생각보다 흔한 그런 실수들이 많아가지고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핀번은 1 VIO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 그리지는 않고 4번 핀까지만 그릴게요. 이거는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 이 컴포넌트 심볼 위자드라는 게 있는데
이 심볼 위자드를 통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그릴 건지를 정하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핀을 8개로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렉트리컬 타입은 웬만해서는 다 패시브로 통일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래야 잔 오류가 안 떠요. 이렇게 패시브로 통일해 주면은 플레이스 심볼을 해주면은 이렇게 심볼이 완성이 돼요. 원점하고 근처에서 이렇게 심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이제 얘 소자 이름은 이쪽에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이 컴포넌트를, 디지그네이터는 저희가 저항은 R, 캡은 C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거랑 동일하게 U로 해줄게요. IC 소자들이 보통 U로 많이 돼서 저희는 U로 해줄게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소자 이름은 ISOW7742-Q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었으면은 프로젝트에 옮겨야 하잖아요. 이거를 프로젝트로 옮길 거면 저희가 만든 소자를 이렇게 컴파일 해주면은 이쪽에 아까 이 불러오는 거는 컴포넌트에 있어요. 컴포넌트를 눌러서 하면은 이쪽에 저희가 컴파일한 이 라이브러리가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만든 소자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풋프린트는 아직 안 넣었으니까 풋프린트는 따로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죠. 이런 식으로 심볼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쪽에서 이름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 넣고 좀 크기를 키우는 거는 본인 자유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수정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컴파일 또 누르고 툴즈를 들어가서 이거 툴즈에서 제 PPT 보면은 업데이트 셀렉티드 프롬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업데이트 셀렉티드 프롬은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한 거를 수정상을 반영하겠다는 거고, 이 업데이트 프롬 라이브러리는 얘네들 회로에 있는 모든 거를 좀 반영하겠다. 여기서 대신 선택은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넥스트. 죄송해요. 일단 여기를 컴파일 안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방금 변경한 사항들을 저장을 해주고, 이거를 회로도에서 바로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툴즈에서 업데이트 프롬 라이브러리를 들어가서 이렇게 피니쉬를 눌러주면은 밸리데이트 그래서 클로즈를 하면 이렇게 회로에서 바로 그 라이브러리 수정사항이 반영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만약에 풋프린트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풋프린트를 그린 다음에 얘에 대한 풋프린트를 제가 그려볼게요. 풋프린트는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하고 직접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직접 그리겠습니다. 일단 풋프린트도 간단한 거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은, 일단 심볼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여러 개의 기능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바로 모양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실크 스크린을 그릴 예정이라서 바로 직사각형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얘는 탑 레이어로 지금 구별이 돼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실크 스크린으로 바꿀 거면은 얘를 누른 다음에 탑 오버레이로 해야지 이게 실크 스크린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이거를 탑 레이어에 있던 거를 탑 오버레이로 바꾸고, 이거를 이제 알티움에서 3번을 눌러보면은 지금 하얗게 이게 보이죠. 이렇게 실크 스크린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탑 레이어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동박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여서 이쪽은 그 탑 레이어는 그 실제로 패턴과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이 탑 오버레이는 실크 스크린에 관련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리고 만들 때 이렇게 여러 개 바텀 레이어도 있는데 보통 만들 때는 탑 레이어랑 저희가 풋프린트를 만들 때는 탑 오버레이어랑 탑 레이어 정도만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패턴을 만드는 거는 이쪽에 패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4개 정도 배치한다 치고 이것도 이 패턴도 이것도 패턴도 만들 때 멀티 레이어로 돼 있으면은 이 딥 타입으로 되는 거고 만약에 탑 레이어라고 돼 있으면은 이렇게 위쪽에 패턴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패턴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보통 근데 사실 이런 IC 소자들은 웬만해서는 표준화된 그 패키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IC는 여기서 더 직접 만들진 않고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 소개하기 위해서 풋프린트 위자드라는 거를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패키지가 SOIC 20WB라는 패키지인데 이거 심볼 위자드로 만들 때 이게 SOIC가 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고 없으면은 저게 따로 없네요. 잠시만요. 프린트 위자드 네, SOIC WB는 아니고 SOIC 소자를 만드는 거 있네요. 이거는 이 풋프린트 위자드도 있고 이 IPC 컴파일런트 풋프린트 위자드를 눌러주면은 이런 게 나오고 이제 이 SOIC를 해서 자동으로 이 SOIC에 대한 타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P는 20개니까 20개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 이거는 이제 실크 스크린이 실제 크기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일단 생략할게요. 그냥 이렇게 20개 핀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SOIC 20이라는 거를 여기 위자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3번 눌러보면은 이제 이렇게 3D 모델이 있고 2번을 누르면 다시 2D로 볼 수 있고 이 분홍색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우면은 딱 3D 모델도 같이 지워져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는 거를 지우면은 그래서 얘를 지우면은 이렇게 돼 있고 풋프린트는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 얘는 실제랑은 조금 좀 모양이 다를 텐데 일단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드릴게요. 예시니까 이것도 다시 20개로 만들게요. 컴포넌트 심볼 위자드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주면 이 스크립트에서 일단 이제 저희가 뭐라 해야 되지? 스키매틱에서 심볼을 저희가 만든 풋프린트랑 연동시켜줘야 되잖아요. 일단 얘 이름은 저희가 SOIC-20으로 할게요. SOIC-20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은 얘를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연동을 시켜주는 방법은 여기 이 스키매틱에서 해당되는 거를 클릭해주고 지금은 부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없죠.
애드 풋프린트를 눌러준 다음에 브라우즈를 눌러주면은 이 PCB에 있는 거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얘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OK를 해주면은 이 소자에 관해서 풋프린트는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나온다. 3D 모델도 이렇게 풋프린트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스키매틱으로 돌아가서 얘를 바꾼 걸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업데이트 프롬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피니시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풋프린트를 제가 방금 업데이트한 거를 컴파일 안 해줘가지고 지금 반영이 안 된 건데, 지금 얘를 업데이트 프롬 라이브러리를 해서 다시 넥스트 피니시를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런 오류가 뜬다라는 게 이게 다 인풋으로 돼 있어서 그거에 관련한 방금 오류가 떴는데, 일단 정보가 잘 들어왔고, 아까 패시브를 추천한 이유도 그런 오류가 안 뜨는 게 패시브는 웬만해서는 안 떠가지고 핀을 만들 때 패시브 핀으로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자를 만들고 소자에 대한 풋프린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회로도에 인풋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알티움을 그릴 때 이렇게 딱딱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G키를 눌러서 이렇게 좀 간격을 촘촘하게 할 수 있고, 또 G키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완전히 촘촘하게 이동을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은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죠. 이거는 이쪽에 보면은 이 소자가 10mm 간격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G키를 누르면은 이 소자가 50mm 간격으로, 그리고 이거는 소자가 100mm 간격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왜 있냐라고 하면은 이거 회로를 연결할 때 이렇게 간격으로 되어야지 얘네들을 좀 붙이기가 쉽잖아요. 100mm 간격으로 딱딱 이렇게 붙어야지 다른 곳하고 연결될 때 좀 그 클릭 이슈 없이 좀 잘 연결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좀 취향이긴 한데, 최소한 이 핀들 소자들을 만들 때는 50mm 정도 간격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렇게 핀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식으로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당장 만들 때는 편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연결이 잘 안 되는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핀 같은 것들은 최소 이쪽에서 그리드 50mm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쪽에 그리드 50mm 기준으로 돼 있을 때 여기에 50mm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G를 누르면 100mm, 여기 G를 누르면 10mm 이렇게 바뀔 때 이 핀대 배치들은 최소한 한 50mm 정도로 해야지 나중에 작업할 때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 취향으로는 100mm, 핀 배치를 할 때는 100mm를 선호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촘촘하게 하고 싶으면 그래도 최소한 50mm 정도 이렇게 해라, 이런 뜻으로 얘를 넣었습니다. 주의점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50mm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얘네들도 그래서 이 핀하고 닿는 부분은 이 50mm 그대로 간격으로 하는데, 대신 핀하고 상관없는 부분은 이제 저희 마음대로 막 바꾸셔도 돼요. 이거는 핀하고 상관없이, 얘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은 이제 핀 배치랑은 아예 관계없이 아예 모양만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굳이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막 해도 된다. 이게 IC 소자라서 잘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다이오드 같은 거 만들 때 그냥 그림 그릴 때 핀은 이렇게 50mm 배치로 하고 그림 같은 거는 10mm 배치로 하면은 좀 더 그리기 수월해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말한 거고, 이거 주의점 아까 말했던 거죠. 다이오드 그냥 이렇게, 이게 데이터 시트 상에서는 1, 2, 3으로 돼 있는데 스키매틱 자체에서는 여기서 1번,
3번, 2번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PCB로 옮길 때 연결되는 것도 완전히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동일하게 1, 2, 3으로 해라 라는 뜻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에 중요해가지고 그냥 여쪽에 강조를 좀 과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패드랑 동박은 이렇게 탑 레이어랑 탑 오버레이로 할 수 있다. 이걸로 예, 탑 레이어랑 탑 오버레이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풋프린트 위자드도 있고 IPC 컴파일런트 풋프린트 위자드란 것도 있다. 이쪽에서 단위는 그 밀에서 밀리미터로 변경하고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소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 거는 IC 소자고, IC 소자는 웬만해선 패키지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다운받아서 쓰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자의 그 표준화된 패키지가 없는 경우가 보통 이런 커넥터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이게 제조자 자체에서 PCB 권장 레이아웃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거 없이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9.44에 2.1파이라고 돼 있는데, 이쪽에 9.4에 2.1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다른 거 그냥 여유 공간 없이 이거는 레이아웃을 권장한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쪽에 있는 대로 반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없는 경우에는 아예 기계적인 수치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권장 레이아웃이 없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어느 정도 여유를 두겠다, 이거를 스스로 좀 설정해주고, 요즘은 GPT 잘 돼 있으니까 GPT 같은 데에서 물어봐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둘지 말해줘 라고 하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홀 사이즈는 이 파란색이 실제 홀의 크기고, 이 회색 부분이 그 홀에 붙어있는 동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파란 부분이 아예 뚫려있는 부분, 이 회색 부분은 이 동박이에요. 멀티레이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거를 해서 지금 다른 거를 보시면은, 이제 패드를 제가 하나 추가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에서 이 홀이 있고 이쪽에 커퍼가 있어요. 이쪽은 좀 숙련되면은 스스로 만들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PCB 자체 룰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홀 사이즈가 만약에 0.8파이다 라고 돼 있으면 저는 그 기계가 0.8이다 라고 돼 있으면은 저는 여유를 둬서 0.9 정도로 만들고, 이 동박은 그래도 얘보다 어느 정도 충분히 커야 되니까 지금 1.524, 0.9와 1.524 이 정도 배치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0.8이라는 딥타입을 꽂아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넘어가주면 되고, 그리고 또 그냥 소자 같은 거 또 할 때, 아까는 다 만들기나 불러오기였으면은 이번에는 그냥 소자 다운받기인데, 다운받기는 사실 설명이 워낙 잘 돼 있고 그냥 이런 사이트들에서 소자 정보를 다운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소자 다운받기 중에서 좀 편한 파일 중에서 알티움 라이브러리라는 로더 파일이 있는데, 그냥 이거면은 그냥 귀찮은 과정은 생략하고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불러와서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자동으로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생성된 라이브러리는 그냥 일단 스키매틱 심볼은 안 가져오고, 왜냐면 그거는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편한 대로 배치하는 게 좋으니까 그건 안 가져오고, 이쪽에 PCB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와가지고 제 라이브러리에 복붙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런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거는 이쪽에 블로그 이쪽에 뒀으니까 이거 잘 보면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얘는 다운 받는 거는 자세한 설명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회로도 그리기 단계인데,
회로도 그리기 단계에서 그냥 저항을 가지고 올게요. 예시로 얘 뭐지? 익숙한 걸로 가지고 올게요. 이런 거를 가지고 왔다. 얘를 R1이라 하고 R2라고 하고, 이 포트라는 얘는 그냥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트를 달고, 이렇게 포트를 달면은 얘네 1번과 2번은 이거를 좀 등가로 그리면은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트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얘를 R1, R2, R3, R4로 해서 이거를 그 PCB로 업데이트를 시키면은, PCB 업데이트는 이쪽에 디자인에서 이거를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스키매틱을 PCB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눌러주면은 PCB에서 이렇게 두 개가 가져올 수 있는데, 얘네들을 이쪽에서 보면은 아까 R1, R2는 포트랑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R3, R4는 그냥 라인으로 연결했을 때 두 개가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고, 동일하게 그냥 그라운드도 이렇게 두 개를 얘네끼리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얘네들도 동일하게 그냥 심볼 표시의 차이지 이 포트랑 결국엔 기능은 같아요. 근데 그냥 외부 신호 같은 거는 이렇게 포트랑 연결시키는 거고, VCC 같은 거는 이런 심볼로 연결을 시키는 거고, 그라운드 같은 거는 이런 심볼로 연결을 시킨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라운드끼리는 연결이 되고 5V 심볼끼리도 연결이 되고, 사실상 다 같은 건데 그냥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분리해 준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PCB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하는 거는. 디지그네이터 업데이트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를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R 물음표라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거를 툴에서 어노테이션 스키매틱을 해서 업데이트 체인지를 해서 이거 어셉트 체인지를 누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동일하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번호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번호들을 그냥 아예 다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다 지우고 다시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셋 5를 먼저 하면은 모든 게 R 물음표로 되고, 다시 업데이트 체인지 리스트 해서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어셉트 체인지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한 번씩 물음표를 거친 다음에 다시 싹 다 초기화 한 다음에 다시 그 배정을 한 거예요. 번호 배정을. 어... 이거는 그냥 저희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디자인 여기로 해서 저희가 배치한 소자들을 이쪽에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BOM 추출은 저희가 일단 잘못된 BOM 설명해 주려고 일단 이거를 값을 바꾸줄게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다시 디자인 업데이트 PCB 다큐멘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모든 한 8개 소자들이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을 이제 BOM을 만들려면은 리포트에서 여기를 누르지 말고 PCB 상태에서 비로그 매테리얼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뽑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저장해주고, 이제 비로브 매테리얼 하면은 이쪽에서 엑셀 파일로 만들 건지 할 수 있고, 익스포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BOM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이거 100옴, 200옴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하나의 BOM으로 나왔어요. BOM은 각자의 고유의 정보를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게 200음도 안 담기고 100음도 안 담기고 그냥 이렇게 디스크립션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패시브 소스나 실수 중에서 얘네들이 꺼져 있고 바로 나온 얘네들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BOM이 꼬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온하고 얘네들은 지운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안 보이게 할게요. 안 지워도 되긴 하는데 그냥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두 개만 일단 바꿔서 200, 200. 얘네들은 이거를 온하고 이거는 다시 지워주고 50 더블 10 하고 얘네들은 따로 안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BOM을 뽑아주면은,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BOM을 뽑아주면은 여기서부터 벌써 바뀐 게 보이죠. 아까 저희가 꼬인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4개 있고 200옴으로 바꾼 것들, 15옴, 50옴으로 바꾼 것들 이렇게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엑셀로 뽑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BOM이 뽑힌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각 이 디지그네이터도 분리되어 있고. BOM을 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업체에서 이제 그 댐 같은 거를 맡길 때 이 BOM 정보로 소자들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여 있으면은 업체에서 제대로 그거를 처리하지 못한다, SMT 작업을. 그래서 이렇게 잘 분리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납땜할 때도 BOM 보면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분리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저장하는. 그러고 이제는 PCB 아트웍 단계인데, 이거는 잠시, 다음은 PCB 아트웍으로 넘어가겠습니다.